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어제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우길기를 매단 사건, 국민들의 공분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주민은 지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때도 일장기를 달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현충일 당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와 내부 방송을 통해서 우길기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만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호국의 영령을 기리는 날 전범기를 매단 이 사람, 관련 법규가 없어서 처벌도 못한다고 하죠. 잠시 후 YMCA 토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최근 여수시에서는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대규모 관광단지 부지를 미리 사뒀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여수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도박을 하다가 농경지에 불법 건축물을 세우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한국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시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양심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법적인 처벌 전에 양심이 작동할 수 있는 사회가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수 국가산단에서 가스 누출 등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여수시 화치동 여수 국가산단 내 세아 MNS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이산화황가스가 누출이 됐습니다. 독성이 강한 이산화황에 노출이 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 병원 이송 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체에서 배관 교체 작업 중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고 당시 심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주민들의 화재 신고가 잇따랐지만 현재 정확한 가스 누출량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SNS상으로도 이 해당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수시는 사고 당시 인근 공장 인근 600m 내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역사상 최악의 대기 오염 사건인 1952년 발생한 런던 스모그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런던 상공을 뒤덮은 이산화황가스로 인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12,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오늘 누출된 가스가 이산화황인데 산성비의 원인으로도 꼽힙니다. 예, 원인 규명이 빨리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화학물질 적재 탱크로리에 불이 나서 수산화 알루미늄이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여수시 중흥동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탱크로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진화가 됐으며 운전자는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또 불이 나면서 탱크로리에 적재되어 있던 화학물질인 수산화 알루미늄이 일부 유출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유출량 파악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수산화 알루미늄은 위장약의 원료로 쓰이는 물질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여수에서 일어났던 각종 사건 사고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네, 등록금 전액 지원에 앞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학생 본인이 광양 지역 초중고를 모두 졸업을 했거나 주민등록 합산 기간이 7년 이상이면 100% 전액을 지원을 받게 되고요. 또 초중을 졸업했거나 합산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본인 부담금의 70%를, 또 고등학교만 졸업했거나 합산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광양시는 2025년 이후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학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 최대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광양시는 최근 시민 여론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한 달간 수렴된 시민 의견은 무려 한 220여 개에 달하더라고요. 그런데 환영을 한다는 입장부터
또 장학금 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지적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 좀 더 살펴볼까요? 네, 한 시민은 무조건 4년제 대학교를 가라는 정책인지 초등부터 고등까지 마친 광양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학을 안 가거나 8학기가 안 되는 학생들에게는 의미 없는 정책이라면서 불평등을 제기를 했고요. 또 새겨드려야 할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한 시민은 국가장학금 혜택도 있고 지방 국립대학을 가야 할 학생들마저 무조건 수도권 사립대학을 선호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20대, 10대, 20대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등록금 지원은 더 많은 학생들을 외부로 유출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예. 불평등과 재원 마련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시민은 누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장학금 받고 알바 뛰어서 용돈을 버는데 누구는 비학점만 받아도 광양시 장학금 받고 대충 다녀도 된다는 것이냐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국가장학금이 있는데 굳이 지자체 예산으로 등록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고흥으로 가겠습니다. 고흥군이 환경부에 우주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광역 상수도 공급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내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고흥 국가산단에 필요한 용수는 하루 1,800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복내면에 있는 지방 상수원을 통해서는 공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흥군이 2030년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준공에 맞춰 입주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용수 확보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환경부를 방문해서 광역 상수도를 통한, 즉 주암댐 이런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주암댐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을 한 건데요. 고흥군 복내면 예내리 일대에는 우주발사체 제조기업이 들어서는 국가산단이 조성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조성돼 고흥에 지역 거점 대학들이 앞다투어서 특화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중장기 프로젝트거든요. 민간 발사장 구축과 또 우주 국가산단 조성 등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전략 산업이다 보니까 순천대랄지 또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이 고흥에 우주항공 특화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고흥 드론센터 내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해서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한다는 구상인데요. 국내에서 학부생과 석박사 150명, 해외 유학생도 25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남대는 광주 전남 초광역 메가 캠퍼스 5곳 가운데 고흥 미래형 캠퍼스를 지역 특화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서 현재 나로 고등학교 폐교 매입을 추진 중이고요. 광주과기원도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캠퍼스 구축을 위해서 최근 고흥군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덥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고, 여름 날씨 하면은 바다 온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년보다 더 일찍 해파리가 대거 출몰하면서 지역의 해수욕장 찾은 시민들 지자체에 해파리 차단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다고요? 네, 얼마 전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요 남해안 해역을 중심으로 이 보름달 물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이 주의 단계 특보는요 보름달 물 해파리 성체가 바닷속 100제곱미터 내에 5마리 이상 확인될 때 발령됩니다. 이 국립수산과학원은요 올해 3월부터 이 보름달 물 해파리를 예찰한 결과 남해안 전 해역에서 내만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제곱미터당 500여 마리까지 어린 개체와 성체가 확인되면서 이런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예. 현재 여수 인근 해상에서도 보름달 물 해파리 자주 목격됩니다. 특히 여수 웅천 해수욕장. 이거 보니까 어제도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많이들 나와 계시던데. 네. 맨발 걷기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여기 해파리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요즘 바닷가에서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 많이 하십니다.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바닷가를 찾는 시민들 많은데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부쩍 많아진 이 해파리로 인해서 불안을 한다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아침 일찍
현재 웅천 친수공원을 정비하는 인력들이요, 밤사이에 모래사장으로 밀려온 해파리 제거 작업을 하지만요, 그때뿐이라고 합니다. 이 모래사장을 걸을 때마다 발에 걸리는 해파리들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여기 해파리가 많이 이맘때 이렇게 많이 안 내려오는데 많다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떠내려와 있는 게. 그걸 방제를 하던지 아니면 진짜 경고장을 써서 물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물 가에서 걸으라든지 그런 얘기는 해놔야 된다고 봐요.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더 큰일이니까. 저도 아까 뭔 해파리가 이렇게 많아? 그러고는 들었어요. 한 열흘 전에만 해도 안 나왔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많이 나오네. 날이 따뜻하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따뜻해지면 더 많아지지. 불편해요. 발에 걸리고 밟히고 막 뭉클뭉클하게 밟혀요. 발에 밟히면 우리가 이게 또 수면 위로 올라와서 햇볕이 오면은 죽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면서 막 발로 요리 올려, 발로 차고.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올 때마다 오늘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못하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뭐 산책도 산책인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면은 그 바닷가에서 노는 친구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파리 때문에 편하게 놀지도 못하겠어요. 네, 오늘 오전 웅천 그 해수욕장을 다녀왔는데요. 네. 오늘 재량 휴업을 한 학교가 많아서 아이들 데리고 온 가족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사람만큼이나 해파리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바닷물이 빠져 젖어 있는 모래에서부터 이 해파리 사체가 한 1m에 한 마리씩은 보였는데요. 와. 제 발 사이즈가 240이에요. 이 제 발 사이즈만큼 비슷한 크기의 해파리부터 손바닥보다 작은 해파리까지 크기도 다양했습니다. 예. 또 바닷물이 빠지면서 이 갯바위에 성이 한 3-4명이 발이 담글 수 있는 작은 웅덩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한 5-6마리 해파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있군요, 그냥. 네, 이 모래사장은 물론이고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얕은 바닷물 속에서도 해파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해파리가 있다 보니 모래놀이 하던 아이들이 혹여나 다칠 수 있어서 부모들 걱정도 있고요. 또 보기도 좋지 않아서 방제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지나가다 해파리 지금 이렇게 땅에 묻어주고 있거든요. 애들 밟을까봐 안전하게 노는 게 중요하니까 좀 위험하다 생각하긴 해요. 날씨가 좋아서 그냥 생각 없이 나왔는데 그냥 이런 상황이 일단 벌어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분 썩 좋지는 않아요.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아직 물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계속 엄마가 주의를 줄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네요. 주변에 여기저기 다 있는데 이게 봐야지 보이지 투명한 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또 하지 말라고 해도 궁금하니까 만져보잖아요. 혹시 또 괜찮지 않을까? 죽은 거는 주말마다 많이 오시는 것 같던데 위험하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많아서 꼭 빨리 먼저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는데요. 개장 전에라도 이렇게 벌써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와 있는데 아이가 어려서 좀 조심스럽긴 해요. 해파리가 이게 여름 되면은 찾아오는 대표적인 불청객이 되는데 이렇게 일찍 출현한 만큼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해파리는 기후 변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고 어획량이 증가해 이 쥐치 등 먹이사슬상 해파리의 포식자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급격히 늘어난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요, 일조량 증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수온도 높아지면서 해파리의 성장 속도도 빨라져서 남해안 인근에서는 대량의 해파리가 꾸준히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자체나 뭐 해수부의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까? 우선 해수부는요, 주의 단계가 발령된 지자체 등과 협조해서 지역 어선 등 투입해서 해파리 제거 작업을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해수욕장 경우에는요, 해파리 차단망 설치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예. 현재 여수시에서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서 이 차단망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7월 13일을 개장 예정으로 잡고 있어서 한 달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 설치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이용한 만큼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빠른 해파리 차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한 달은 너무 많이 좀 남은 것 같은데 네. 빨리 좀 당기는 방법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민원의 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시간 6월의 첫 주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뭐 그동안 뭐 6월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일정들이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네. 이번 토요일 문수 대통령 행사하고 6월 민주항쟁 두 가지 문제를 뭐 이번 주에는 계속 저희가 좀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내일 토요일 오후 2시 비 소식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문수동 코하루 공원에서 여수시 문수동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마을 주민들이 문수동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청년 거리문화 축제를 저희 YMCA가 준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만든 다양한 체험거리 또 청년들의 그 고민거리들을 같이 전시하고 체험하고 또 문수동이 산도 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인데 둘레길이나 마을 골목길들이 많아요. 일반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걷는 운동들 그리고 청년들 활동들을 좀 전시하는 해서 문수대통이라고 문수동에 있는 대통 해가지고 문수대통 행사를 하는데 아마 청년들이 만드는 거리문화 축제라서 시간 나시면 내일 꼭 좀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6월 민주항쟁 37주년 기념식이 여수에서 준비되어서 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6월 10일 월요일은 저녁에 6시 30분 YMCA 회관에서 6월 민주항쟁 기념식과 더불어서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요즘 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그 강연도 많이 들으시는데요. 박구영 교수님 저희가 어렵게 좀 모셨습니다. 권력과 폭력 사이에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연도 듣고요. 또 9일이 지난 6월 19일은 민주주의 영화 상영인데 기리의 김대중 민한기 민한기 감독님 초청해서 영화도 보고 영화가 약간 길거든요. 영화도 보고 감독님하고 여러 대화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예. 모쪼록 많은 분들께서 찾으셔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 네, 뭐 이번 주는 조금 좀 여유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내일 그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 그 광양, 순천, 그다음에 고흥, 보성, 구례 이렇게 한 50여 명에서 60여 명 정도가 밀양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으로 갑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밀양하면 뭐 여러 가지가 뭐 밀양 아리랑도 생각나겠지만 10년 전에 그 밀양 송전탑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구호가 탈 송전탑이었는데 그리고 국가가 이제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막 방송 화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인 화면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송전탑 밑에 수백 가구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당시 이제 논란이 됐던 신고리 오리코기 관련해서는 뭐 공론화도 좀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거의 핵폭주에 가까운 정책들이 좀 펼쳐지고 있어서 이걸 좀 중단하기 위해서 밀양에서 내일 오후 4시에 윤석열 정부 핵폭주 중단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순천 YMC를 비롯해서 광양 그다음에 보성, 구례, 곡성 실무자들과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그리고 청소년들까지 같이 좀 참여하게 돼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한 주 동안 좀 바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수에서 이번 한 주간은요 공직기강이라는 말이 언급이 좀 많이 됐습니다. 시의회에서 시 정부 공무원들에게 시장에게 주문한 말입니다만 시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나오면서 공직기강 확립과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수의 공직기강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이제 그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 공직기강 아니 뭐 공직은 아니겠지만 뭐 사내 뭐 기강 좀 다 잡자 이런 말씀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NGO는 기강보다는 네. 그죠? 뭐 그 운동에 대한 목적과 맞춰서 우리가 활동가로서 삶이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너무 좀 독재적 단어 아닙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자유와 어떤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기강을 잡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기강 잡는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네, 이제 그때 말은 뭐였냐면 그때는 이제 그때도 허용되면 안 됐지만 이 사랑의 매가 있었죠. 맴매. 그러니까 맴매 수준이 아니죠. 네. 아 제가 순화했잖아요. 예, 맴매. 그러니까 기강 그러면 굉장히 그런 어떤 뭐랄까 좀 군대식의 문화. 예, 군대식 문화, 어떤 계급화된 사회 그런 것에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매게 너희들 뭐 이렇게 문화가 좀 잘못됐으니 이걸 좀 바로잡아라 이런 것 같은데 명령과 같은 것이잖아요. 문화를 알고 그걸 개선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의미에서 기강 확립을
언론사에서 쓰는 것도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하면 되는 거고 네.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개선을 요구했는데 개선이 안 되면 행정 조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화를 어떻게 기강을 잡아요? 문화인데 예를 들면 뭐 자발적 문화가 없는 문화를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강을 뭘 잡아요? 네. 굉장히 좀 폭력적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용선 아나운서께서 아마 그 말 물어본 의도가 어떤 일반 기업보다는 어떤 공적인 업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세금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 나눌 주제가 똑같긴 한데. 네. 단순하게 이제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측면보다도 예.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세금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통해서 수많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무작위적인 뭐랄까 영향을 끼치는 이런 공적인 업무는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나라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뭐 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 이제 공적 업무를 대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업무의 전문성 못지않게 윤리적이고 도덕적 기준은 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나라에 관계없이 공적으로 문제 제기를 엄밀하게 하는 것, 엄중하게 하는 것. 일반 기업이나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엄중하게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다 똑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언론이라든가 더 포함해서요. 언론까지도 이런 공기적 기능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민간은 약간 덜하고 NGO 활동가들은 거의 뭐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한숨 많이 쉬죠. 그냥 한숨 많이 쉬고 말 안 하죠. 공직 기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알겠어요. 의미는 알겠고 어쨌든 이번에 여수에서 시의원 그다음에 뭐 행정부 뭐 이런 데서 너무 이렇게 공공 업무에 너무 벗어나서 사적 업무 그걸 떠나서 윤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에 좀 이건 뭔가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문화 개선 내지 않은 과정에서 그러니까 뭔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 지시하는 것 같은 기강을 잘 바로잡겠다. 이건 좀 조금 우리가 좀 변화 좀 시켜야 될 언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야기 쭉 나누면서도 김석 총장께서 이렇게 또 좀 평온을 유지하실 수 있을지는 또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자 먼저 첫 번째 뭐가 문제냐? 여수시 공무원 3명이 돌산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앞두고 인접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 뭐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지금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남 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서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일단 문제죠. 문제인 거고 우리나라는 뭐 약간 그 기준은 좀 간소하게 되어 있지만 어떻든 공무원 행동 강령 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거 운영 지침이고 또 법에 의해서도 명시되어서 본인들은 투기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전에 뭐 돌산업도 해당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공무원이 제가 보기에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직무 관련 공무는 만일 뭐 우리 관광지하면 관광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뭐 토목지기위원만 한다 이 규정이 아니거든요. 시청의 공무원이라면 그 공무원 신분에 있으면서 얻었던 모든 그죠? 사적이고 뭐든 내용이든 공무원 신분에 얻었던 정보를 가지고 어떤 개인의 유가증권을 사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행위는 엄밀하게 보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변명은 필요 없는 거고 또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직속민원실에 있었거든요. 시장님 직속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또 그리고 자기는 아니었다. 직속민원실 이전이라면 그때 돌산읍에 근무했던 공무원이었거든요. 돌산읍에 해당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 읍면동을 관할하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렇죠. 김석 총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투기 의혹이든 아니든지 간에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얻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공교롭게도 여수시 공무원들 3명이 이렇게 관광단지 내에 개발 사업을 에 있는 인근 부지를 사들였다고 하는 것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LH 공사 직원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또 LH 공사뿐만 아니라 그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던 시군 그 구청의 공무원들까지 이루어져서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좀 전수조사를 했었던 것이 사실은 몇 년 전의 그랬습니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과해야죠. 어쨌든 공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배밭에서 각근을 매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관광단지에서 개발 사업을 앞두고 부지를 사들인 것을
사과부터 해야죠. 일단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일단 아까 앞서 그 이용선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던 공직기강에 필요한 그 공직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대단히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아주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땅은 그 돌산 지역이 뭐 최근에 이제 특정 그 건설업체가 대규모 관광 개발하겠다는 곳이었고 또 여수시도 그 인근에 주차장하고 주차장 부지와 관련된 또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필 또 이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산 땅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여수시가 한 50억 가까이 45억 정도 투자해서 별도의 그 편의시설을 만들기로 했던 곳이기 때문에 시가 차익은 당연히 발생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일반 사람들은 대규모 관광 개발 일어나기 1년 전에 구입했던 거 생각도 못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은 미리미리 알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김석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물론 전임 시장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산 거라라고 하지만 현직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진짜 사과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뭐 그 핑계도 뭐 전직 시장 때 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시장으로서 2,000명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는 시장으로서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공무원들의 이러한 그 행동 강령, 윤리 강령 준수와 관련되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공개적 사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공개적 사과와 더불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공무원 3명의 일만이 아닐 것 같아요. 제 느낌에가.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아마 경찰 조사가 만약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꼬르자리기가 물론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여수시 자체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런 개발 행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투기 의혹에 불거진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되돌아보면서 반성 그런 가운데에 이제 시장의 어떤 반성과 또는 사과가 이어지면 좀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네. 세금을 주고 국민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통해서 밥도 제한을 두고 있고 또 선물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공직사회 내부 문화가 있는데 딱 정보만 들어도 이거 아이고 이런 일이 아직도 있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번 다시 되돌아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여수시 흐름을 보면 특히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무직이라든가 또 예산을 관리하는 회계직 쪽에서 여러 가지 그 뭐랄까 공금 횡령과 관련된 영역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고 복지사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죠. 네. 그리고 토목이나 지적직은 주로 그냥 땅을 개발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토목직이나 지적직은 하도 많이 이제 집중적 견제를 당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바로 재산 변동에 대한 신고 여부 해당 영역이니까 맞아요. 발생되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번 업무는 행정직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뭐 행정직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다, 뭘 거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부 정보를 듣고 대규모 땅을 매입했던 집단적으로 매입했던 행정직이 이제 이런 것들이 행정직에서 발생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수시장은 이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안들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김석 총장께서 LH 사태를 이제 언급해 주셨고 네. 전수조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매입 시점이 조금 공교로운 지점이 좀 그렇죠, 있습니다. 그 2021년 6월에 여수시가 시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거든요. 이제 뭐 LH 사태와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도심권 그쪽에 이제 좀 중심이 됐었습니다. 돌산은 포함이 안 됐었는데 해당 공무원들이 2020년 하반기부터 21년 상반기에 토지 매입을 했거든요. 전수조사 해봐야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앞서 들으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당시에 해당 구역은 좀 포함되지 않았던 네.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포함되면 그때 다 나오겠습니까? 포함됐다고 하면 일단은 점은 찍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매입에 대한 이유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청문이나 어떤 질문을 했었겠죠. 그러면 당시의 문제를 바라잡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어차피 당시 LH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을 사회적 문제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개선하겠노라라고 시장이 발표하고 마무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시간이 훨씬 지난 가운데서 투기 의혹에 여수시 공무원 3명이 연루된 것 같은 지금 현재 그래서 경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 문제는 여수시 행정적으로 전수조사 결과가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그 행정의 잘못된 어떤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행정들이 보면 어떤 사안이 벌어지고 나면 그 문제를 좀
긴급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랄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실함도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요 정도는 짚어보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어서요. 예. 또 시의회 공직기강도 좀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시 집행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김영규 의장께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직기강 시정부 잘 잡아주세요. 근데 시의회는 그렇다면은 괜찮은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박성미 의원 자신의 돌산 농지에 창고와 간이 화장실을 설치한 혐의, 즉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지난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뭐 항소할 계획이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만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 어떤 한 번에 걸친 뭐 일시적인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어쨌든 토지 농지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영역에 대해서 건축물을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건 뭐 얼굴을 둘 수 없는 측면이죠. 이건 본인이 직접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시의회 차원 속에서도 좀 대책들을 내놓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농지와의 영역에서는 계속 주변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영역이거든요. 해당 토지가 또 길을 나가는 과정에서 더 보조금이 들어갔던 영역이 있어서 당시 이 토지에 대해서 약간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여기서 결국은 이제 불법 건축물까지 내용 잡아서 터졌는데요. 제가 여수시의회 올해 2월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 그 의정 활동비를 인상해 주는데 제가 도장을 찍었던 영역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죄송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그동안 민선 7기 때 열심히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고 또 앞으로는 윤리 규정과 윤리 강령과 관련돼서 의원들이 좀 더 투명하고 도덕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다 함께 위원님들과 또 시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여수시의회는 더욱더 발전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의정비를 올려줬는데 저도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다시 의정비 깎아야 된다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김석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될 정도로 농지법 위반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박성미 의원이 결국 뭐 윤리위원회 해부해달라고도 요청을 하셨던데 저는 이제 의원을 해본 입장에서 좀 전반적으로 이 여수시 의회의 의원님들의 이런 문제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충원과 조언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뭔가 동료의식에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의원 내부의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순천시 의회도 최근에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던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각자의 어떤 권한과 행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문제들은 여수시 의회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박성미 의원이 항소를 할지 말지는 본인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렇죠. 공무로 선출직 어쨌든 시의원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결정해서 사과, 사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중요한 자기 공적 업무에 대한 부분에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세 번째는 최근에 우리가 그 총선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어떤 민의가 반영된 총선 결과였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그 평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와 지방선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2년 뒤에 지방선거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민들 수준이랄지 여기에 의회 의원들이나 뭐 어떤 자치단체장이 전혀 부합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천제도의 혁신이 좀 있지 않고서는 계속 이런 의회의 이런 뭐랄까 업무 태만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참 깜짝 놀란 사건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은 많은 분들께서 와 이게 지금 시대에도 있다고? 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도박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채경 의원인데 경찰 단속이 나오니까 도망쳤어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근데 임시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왜 안 나오지 하니까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진 사퇴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윤리특위에 뭐 가면 그에 합당한 그걸 잘 받겠습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인터뷰를 하셨던데 시민단체에서는 탈당과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보거든요, 김대희 총장님. 네, 도박 사건도 이건 뭐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김채경 의원이 비례대표거든요. 그렇죠. 비례대표이고 그럼 비례대표는 더욱 더 엄중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이건 당의 책임이 강한 건 측면이 있고 그래 본인은 이 엄중함을 좀 아는지 일단은 사과를 하면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어떻든 이건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도박이라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제명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좀 늦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죠, 늦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김책영 의원이라든가 박성미 의원은 최근에 저도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 동안에 그 공로가 있는 의원들한테 보통 그 당 대표 이름으로 포창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의원들은 다 빠졌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 차원을 넘어서서 당장 지금 제명 조치를 하고요. 차기 뭐 지방선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었던 의원들 절대 나올 수 없는 절대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되지. 뭐 최근에 이거 여수시는 몇 년 동안 없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당 차원에서 또 여수시 의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영역들을 더욱더 강고하게 좀 강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도박하고 싶으면 의원 안 하셔야죠. 뭐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자리인지 정확하게 뭐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게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의회 윤리특위위원회를 열어도 이거 관련해서 특별하게 결론을 못 낼 겁니다. 결국은 윤리특위에서도요? 예, 아마 그 제명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좀 엄격한 측면이 있어요. 또 의원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쉽게 결정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스스로 결정해주거나 아니면은 김대희 총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수시 위원회 차원에서 아니면 민주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거론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지금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 지구당이 부활되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그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한 민주당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지구당의 그 폐해들이 또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 지역 협의가 됐던 민주당 차원에서 이 김책영 의원에 대해서 제명뿐만 아니라 의원직 사퇴 여부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구태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합니다. 또 하필 또 이번에 7월 1일자로 그 하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물밑에서는 뭐 의장 각종 상임위원장 선거 관련돼 들어갈 건데 저는 이렇게 좀 사회적 무리가 있던 의원들은 절대적으로 지금 당장 제명이나 오히려 근실을 당해도 충분한데 이런 의원들은 어떻든 의회 내에서도 그 위원장이라든가 요직을 맡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의장단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한 표를 행사하게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의 어떤 윤리위원회 제소가 돼서 어떤 평가를 받는다랄지 행동강령 위반 관련해서 평가가 심의가 쉽지 않겠죠. 누군가는 의장이 되려고 할 텐데 이 두 사람의 표를 필요로 할 테고 누군가 또 상임위원장이 될 텐데 이 두 사람의 표를 필요로 할 거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지난번에 공천할 때 문제가 생겼던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생겼던 의원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박탈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이 호남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윤리특위마저도 좀 기대를 못하면 그럼 시민분들은 그냥 눈 뜨고 그냥 코 베이는 꼴밖에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자정 기능을 의회 안에서도 기대하기가 힘들면 그 의회 안에서 또 집행부로도 견제하는 것이면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을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 요 질문 바로 주실 것 같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고 또 감각으로 인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바로 외면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약에 시의회 윤리위원회 구성을 누가 하느냐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렇죠. 공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잖아요. 공과사는 구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과사 구분을 하기 되게 어려운 사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민이 원하는 방향과 시민이 생각하는 상식적 결론이 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예, 있죠. 김대희 총장님. 그러니까 시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문제를 저도 좀 몇 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는 최종적으로 사법적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걸 근거로 들어가더라고. 그럼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이나 2년 지나서 이제 윤리위원회가
법원의 최종 결정을 보고 가거든요. 이게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의원들은 1심이 아니라 2심 대법원까지 계속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2, 3년 지나서 최종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윤리위원회가 열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만 지방의회도 공무원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제의 책임들을 열어야 된다. 그러네요. 이 측면이 있는데 저는 윤리위원회 그 규정이 아니라 중간에 정확하게 이렇게 불법적 범죄적 행위가 명백하다라고 했을 때 그 수준에 맞게 뭐 의정 활동을 내서 뭐 한 달을 중단시킨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제명은 최고의 거석이니까요. 이 중간중간에 법의 경중에 따라서 최종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행위가 실체적 진실이라면 서둘러서 좀 진행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좀 싶어요. 김석 총장님, 요 정도 이야기 나눴는데 공직 기강이라는 말은 강압적인 말입니까? 필요하겠네요. 저는 이제 공직 문화의 어떤 엄격함을 좀 강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그러니까 여수 시 의회 의원들이 왜 이런 일이 이것뿐만 아니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좀 비교해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여수시 의회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의회 역시도 공개 행정을 해야죠. 공개 감사와 공개 심의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근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과 또는 주어진 권한을 이게 개인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의원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질의를 하는지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공개된다라고 하면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조심성을 갖게 되겠죠. 예. 근데 그런 문화들이 없는 것도 시의회 이번 의장은 좀 개선 사항으로 이 문제를 좀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것부터라도 좀 공개해서 그래야 공직자들에게 대한 행정사무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들이 감시하고 어떤 실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 총장님, 오늘 주제 정리해 주실까요? 30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 공무원들도 시의원들도 그 공무원 윤리 강령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요. 공무원들도 한 40% 정도는 교육을 1년에 한 번도 안 받는 교육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저 기본적으로 한 12개 항목밖에 안 되거든요. 싱가포르나 선진국들은 이게 한 50몇 개 항목이 돼요. 하지 말 것, 해야 될 것. 근데 좀 더 이 자세한 교육들 가지고 매년 1년에 정례적인 교육들을 해야 되는 거고 시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결정이 중요하다 봅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천권을 배제해 주는 측면들이 대규모 대원칙으로 좀 설립해 나가는 행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YMCA 토론 이번 주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7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입니다.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와 리쌍의 게리 씨가 함께한 잔도는 됐어요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것 같이 가까웠던 그놈과 왜 그때 그렇게 충돌했었는지 사나이들이 째째하게 질투하고 경쟁했는지 주변에 털털한 친구들이 우리 때문에 짜증 좀 났을걸 생각하면 머쓱 중간에서 겪은 맘고생에 속 많이 탔을걸 우습게도 시간이란 놈이 우릴 중재해줬어 이젠 풀었어요 완벽히 아니라도 시간이 나면 동네 사우나나 같이 가게요 말이 너무 길었죠 제가 너무 취해서 수고하세요 미안해요. 미안해가지고. 잔도는 됐어요 아저씨 마치 아버지처럼 좋은 인상에 친절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매사에 짜증이 났지만 햇살 같은 아저씨의 미소를 보니 모든 게 다 풀려버리네요 에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제가 너무 한심하네요 경기는 안 좋아 벌이는 줄어들고 거리는 막히고 머리는 아파도 그럴수록 웃어야지 하시는 아저씨의 말씀 뒤에 긴 한숨 알아요
힘든 삶이 감춰진 아저씨의 웃음. 하지만 아저씨는 아저씨의 부인과 자식들의 영웅이잖아요. 멋지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아저씨 한강진역이요. 예, 한남대교 건너셔가지고요 쭉 가시면 돼요. 잔돈은 됐어요 아저씨. 오늘 본 면접은 왠지 잘 될 것 같거든요. 이 짓거리도 벌써 몇 번째인지 이제는 몇 개인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보냈었던 이력서가 노는 게 미안해서 집에 들어가기도 좀 그래요. 사실 좀 분해요. 노력해도 늦었다는 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학벌의 한계 전공 한번 살려보겠다고 다니던 중소기업은 월급도 받기 전에 망했고 그나마 인턴으로 들어갔던 대기업에서는 반년 넘도록 잡일만 했죠. 나름 4년째 나빠서 그게 아까워서 아직 막일은 안 해봤어요. 근데 아저씨 택시 하려면 면허 말고 또 필요한 거 있나요? 아니요 다 왔네요. 내릴게요.